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자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니는 만으로 치면 15세 청소년 이서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 얘기를 듣고 15살? 그런 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실제로도 전 실제 학력조차 아직 중학교 검정고시를 따지 못해서 초등학교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의사 선생님이시고 언제나 의사의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봤기에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저는 해봤다고 믿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올해 되자마자 서대문에 있는 그 큰 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2달간 입원을 했었어요. 입원을 했고 그 안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 안에서 자해를 하고 그러고 강박을 당하고 손목을 꼬매고 이런 거는 아무도 안 해보시지 않았나요? 자랑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경험을 토대로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왜 계속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력들이니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평소 주변에서 제 성격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항상 언제나 밝은 아이, 혹은 치대면서 다른 애들한테 붙어서 어딜 가도 있는 아이, 이 정도로 제 겉모습만 판단해주고 그 누구도 제가 어두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사실 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여전히 아직도 나아지지 못하고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서러워져서 혼자 몇 시간이고 울고 그러다가 결국 도무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요. 하루는 옛날에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자는 생각을 해요. 근데 큰 병원으로 가기 전에 저는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한테 힘들다고 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생님께 쌤, 저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랬더니 평소에 웃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힘들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그 정도 아픔은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처음엔 되게 희망을 품고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마 거기로 가면은 나는 더 이상 내 얘기를 숨기지 않아도 될 거야. 더 이상 내 얘기를 숨기지 않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요. 그러고 예약을 했어요. 그 뒤에 곧바로 터진 사건이 바로 임세원 교수님 사건이에요. 저는 그 병원 분위기가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병원의 이미지가 어땠는 줄 아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가방을 메고 애가 우울하게 오니까 병원에 있는 경호원분이 저를 경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그때 느꼈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저는 그날 바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처음 진료를 갔지만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요. 입원을 하고 다른 환자들과 소통을 하며 느낀 게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 경험을 했고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들은 마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에게 피드백을 해주지만 결국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하나도 모른 것 같고 우리가 무슨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의 아픈 얘기를 선생님들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참 슬픈 것 같지만 저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들의 그 태도에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고 조금씩 더 무너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큰 병원이었는데도요. 왜 저희는 상처를 받아야 했던 걸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데는 거기에 있어서는 학력도 배움도 중요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공감하고 상대방이 느껴본 경험이 있고 그렇더라면 그게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오늘 이 얘기를 주제로 정하게 된 데까지 가장 큰 도움이 된 선생님이 계신데 그건 바로 어른들 중 제 자해를 가장 처음 알아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었어요. 민간 상담사 자격증조차 없는 그런 그저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 선생님은 제가 자해하는 걸 알고 제게 본인도 어릴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나는 화를 남에게 표출했어. 그래서 언제나 혼자였지만 너는 남에게 피해주는 게 싫어서 스스로한테 표출하는 것이니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자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깊고 크다고 해. 근데 너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를 갓 입학했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너가 이렇게까지 상처를 냈으면은 너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 걸까? 너가 얼마나 아파할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아무도 내 상처를 알려고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내 상처를 알려고 해주시고 제 상처의 깊이를 봐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별말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본인의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의지해도 되겠구나. 아무리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조차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의지해도 되겠구나를 느꼈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밖에서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감 덕분에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놓았고 아무리 내려놓았다 해도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내 마음을 들키지 않고 살아왔는데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오랜 기간을 혼자 아파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려 반년에서 1년 동안. 근데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무언가 하나를 말할 때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알려고 해주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알려고 해주시고 그리고 절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고 제가 화를 내지 않아도 대신 화를 내주셨어요. 대신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잊고 묻혀야만 했던 슬픔과 억울함이란 감정을 제 안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더 이상 마치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주제로 서고 싶었어요. 이 선생님조차 화려한 스펙을 가지시지도 않았고 단지 그저 어릴 때 본인 화가 나서 남들에게 표출하는 막 나가는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를 위로해줬으니까 내가 아무리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다 해도 제가 사실 내일 중학교 검정고시 따러 가요. 나는 앞으로 나아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걸 이뤘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앞으로 해야 할 게 많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쩌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겠다고 선뜻 대답한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위로는
언제나 책으로 배운 혹은 잘못된 위로였어요. 오히려 저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저를 더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는,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회복지사 선생님조차 그런 위로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달랐던 건 하나였어요. 다른 분들은 형식적인 위로를 해줬지만 그분은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질문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환자를 대하실 때 형식적으로 나는 의사고 저 사람은 환자니까 난 저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줘야 해, 이런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으시지 않은가요? 혹시 앞에 있는 사람이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같이 상처를 가진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긴 한가요? 저는 힘들다고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혼자 못 왔으니까.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 어떤 기분으로 말하냐면요. 제 자신이 마치 쪼그리고 있을 때 몸이 꽉 차는 그런 방 안에서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며칠을 굶다가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제가 제 자신을 뜯어먹고, 그리고 뜯어먹은 부분은 골마가고, 그렇게 제가 죽어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힘들다고 말을 해요. 아마 정신과 진료를 오시는 분들 모두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늦었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끈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와 같은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여전히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저 아이가 뭐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직설적으로 맞아요. 저는 세계 어디에도 정신과 의사를 타이틀을 단 사람들 중에 옳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로 자만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가 가장 저를 좌절하게 만든 게 뭔지 알아요? 경호원이에요. 임세원 교수님 사건 이후로 어디에 가도 경호원들이 있고 저희는 환자란 이유로 그 경계의 시선을 받아냈어야 해요. 왜 저는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서 가게 된 곳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위축이 되었어야 하죠? 정신과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와서 추궁할 것만 같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왜 저는 느껴내며 제가 범죄자가 된 기분을 느꼈어야 했죠? 여긴 감옥이 아니라 병원인데. 결국 병원도 나라도 저희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는 없었나요? 그 분위기 속에서 숨이 막혀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했던 걸까요? 이러한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들은 편하게 다니니까 전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닌가요? 과연 당신들은 옳은 사람입니까? 과연 선생님들은 본인이 환자를 잘 헤아리는 정신과 의사라고 어디에 가도 당당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나는 의사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가 아닌 나도 상처를 가졌고 이 사람도 상처를 가졌어. 그러니 우린 똑같은 사람 대 사람이야. 이 마인드로 환자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없어요. 단지 난 의사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자부심을 버리고 조금 겸손하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돼요. 그랬으면 상처받는 환자는 줄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상처를 알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태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앞으로는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만 15세 학교 밖 청소년 이서정이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살짝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